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는 취임 1주년,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간단하게 1분간 살펴볼 바로 전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가지고 에스크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충격파를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미칠 영향,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원희룡은 무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제주시 도지사로 당선이 되면서 원희룡이가 목동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빠르게 팔았죠. 8억 얼마에 팔았죠. 부인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원희룡이는 3대 천재 아닙니까? 엄청난 머리를 갖고 있는 정치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은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주도지사에서 머무르거나 국민의힘 정치인에 머무르지 않고 대권, 대통령을 목표로 현재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원희룡이 서울에 있는 목동주택을 팔고 나서 26억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인 강윤영 씨가 한 연태가 있는데요. 남편이 제주지사로 당선돼 내려갈 때 팔았던 서울 목동 아파트가 지금은 3배나 올랐다. 양천갑에 삼선을 하고 2002년 서울 목동 부영 그린타운 아파트를 3억 7,500만원에 샀는데 2014년 제주지사에 당선되면서 8억 3천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25억 가까이 되죠. 저희 후보가 정치를 하면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를 안 한다, 제주집을 샀는데 왜 서울 집 처분을 안 하느냐는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응당 팔아야 된다, 이런 외부 눈치 때문에 판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서울 집이 더 오를 걸 알고 있었다. 팔고 싶지 않았다. 시세보다도 싸게 8억 3천만 원에 팔았는데 6년 만에 26억, 30억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사실 속이 쓰리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제주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원희룡이 같은 경우는 서울 집값의 변동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신있게 현재 지금 종횡무진 무주택자를 위해서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마음대로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그렇고 최근에 원희룡이가 말한 멘트들을 보면 상당히 좀 공격적이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2주택자, 다주택자들에게는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가 집값과 관련해서 했던 멘트들 한번 타이틀만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 포털 검색어 창에 원희룡 집값, 이렇게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눌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뜨는데요.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일로에 있고 정부로서는 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부동산 침체기에 건설사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부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원희룡이 같은 경우는 멘탈이 강하고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한번 사람을 쓰게 되면 잘 바꾸지 않죠.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사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해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희룡이 같은 경우는 소신있게 잘하고 있으니까 절대 아마 원희룡이를 내치지는 않을 거예요. 원희룡이가 차기 대권을 위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값이 아직은 반등하기는 시기상조다, 더 떨어져야 된다, 아직까지도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하면서 엄청나게 다주택자들에게 속이 쓰리는 발언을 해가지고 집값 회복을 상당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자, 집값 반등은 시기상조고 부동산 경착력은 우려가 해소됐다, 이의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부양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희룡이가 또 오늘 잠깐 살펴볼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하면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만의 전세 제도를 아주 폄하하면서 파격적인 제도를 내가 내놓겠다, 연말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1주년 기자회견에서죠. 쭉 보시면 보증금, 집주인이 아닌 제3기관에 하면서 에스크로 제도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 제도는 1년 더 연장을 하겠다 하면서 뭐 과태료 부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1년 더 연장을 한다고 했고요. 쭉 한번 보시면 뭐 전세제도 수명을 다했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 집값이 바닥이냐 아니냐, 원희룡이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집값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쭉 한번 더 보시면요, 같은 내용이죠. 미분양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 충격도 없었다. 미분양 건설업체에서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전 정부하고는 약간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인위적인 미분양 개입은 없다. 이렇게 했고요. 원희룡 장관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쭉 보시면 가격 반등은 아직도 시기상조다. 그리고 전세 사기 빌미를 제공한 임대차 3법을 근본적인 틀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 경매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먼저 선 보상을 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건 안 하겠다. 이런 소신을 좀 보였어요.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 선 넘는 것이다 하면서 칼같이 잘랐죠. 직접 지원 불가하다. 여러모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현재 대부분 판례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도 특별법이 아닌 이상은 국가가 이렇게 돈을 물려주게 되면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인 이런 부동산 매매 거래 현장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이 뭐 사기 피해 관련된 보상은 정부 입장에서도 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 냅두고, 간단하게 전세 에스크로 제도 관련해서 하반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요, 취임 일주 전 기자회견에서 이 전세 사기 요즘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 하면서 에스크로 제도를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크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이 대권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소신있게 추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요, 에스크로제가 뭡니까? 직접적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제3자, 그러니까 뭐 HUG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돈을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한 보증이 되겠죠.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전세 제도에 이렇게 익숙해 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월세로 돌리게 되겠죠.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자,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전세금을 묶어두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히 빌라에서 이런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 일어났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극심한 역전세가 났을 경우에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 사기를 칠 수 있었는데, 원희룡 같은 경우는 이 전세 제도 자체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번에 전세 사기로도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고하게 전세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세를 많이 줘봤지만 전세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 한 푼도 안 내고 살기 때문에 2년, 4년, 저 같은 경우도 현재 6년 동안 전세 보증금 한 푼도 안 올렸거든요. 이렇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로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 그 다음에 임차인 모두 좋은 제도입니다. 사기만 없다면. 자, 여기 보시면 전문가들은 세입자 벼랑끝 상황에서 일부 자금을 보존할 수 있고 투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자, 전세 시장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전세제도가 그간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전세금을 금융에 묶어놓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올려놓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현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건네지 않고 에스크로 기관에 돈을 맡기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갭투자를 조장하고 전세 대출과 조직적인 사기 범죄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에스크로, 가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일각에서 나오는 전세제도 개편 방안 등을 언급해서 전세제도 개편안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임대차 시장 문제를 분석 복귀해서 근본적인 전세제도 대안을 짜겠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전세제도를 판 위에 올려놓고 큰 그림을 한번 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도요 이 부분이 가장 아주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만약에 제가 부동산 중개 거래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에스크로 제도를 위해 옥션이라든가 쿠팡이나 뭐 이런 것처럼 왜 에스크로 제도를 부동산에는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마 제가 스타트업으로 이것을 한다면 큰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왜냐면 임차인이나 또는 부동산 매수인이나 매도인 같은 경우는 직접 집주인을 만나서 거래하는 거 껄끄러워 하거든요. 물론 사람을 보고 계약해야지만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만약에 에스크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직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뭐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어떤 에스크로 위탁 금융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예치를 하고 내가 그 집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받고 마음에 들면 에스크로 예치한 금액을 매수인한테 입금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실현이 안 될까? 내가 스타트업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해본 적이 있긴 있네요. 보시니까 실제로 제3자에 보고하고 이런 에스크로제 보장제 시범 상품이 출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안심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시범 사업을 론칭했지만 결국은 종료를 했다. 이용률이 저조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결국은 시행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매매 분야에서는 가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에스크로를 도입한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무조건 동의를 할 겁니다. 집주인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절대로 아마 이걸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금력이 풍부하면 동의를 하겠죠. 동의를.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반전세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자금을 예치를 하고 나중에는 나갈 때 돌려준다. 근데 전액을 또 예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 일부는 또 집주인에게 주고 자금의 일부, 전세보증금 일부를 HUG에 위탁하고 보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냐. 현재 이 대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만약에 임차인을 보호를 할 것 같으면 100%를 예치하는 게 맞지. 일부를 예치하고 일부는 또 집주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뭐 괜찮다고는 보는데, 이거를 집주인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까? 그리고 예치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동의를 할까? 저는 그게 또 의아스럽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는 다 띄는 경우는 없거든요. 역전세 나는 경우도 경매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일부는 또 보전을 받거든요. 일부 보전하려고 HUG에 위탁을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주저리 말이 많은데요. 제가 보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집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에스크로제를 했을 경우에 동의를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인데, 만약에 에스크로제를 하게 되면 기간이 종료되면 무조건 뭐 이사 기간 고려함 없이 무조건 제 날짜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이사 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에스크로를 하게 되면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임차인한테 돈을 정확히 돌려주고 전세 보증 보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원희룡이가 현재 무주택자, 서울에서는 무주택자입니다. 제주도에는 집이 있지만 현재 이런 이해관계, 집값 상승에 있어서 약간 이해관계가 자유로운 입장에서 전방위적으로 현재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소신을 펼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대권에 대한 야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판을 깔아버린다, 에스크로제에 대해서,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비롯해서 아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 또 기득권이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들의 장애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까 봤듯이 일부를 예치하고 일부를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은 집주인한테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개편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발표가 있으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원희룡의 대권 가도에 많은 분들이, 집주인들이 아마 아우성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한번 다음에 또 발표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